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여자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은 오빠가 2명이 있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은 하였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아빠는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이후로 여자친구를 만드셨고 몇 개월 후부터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결혼 이후 가족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저희들의 아빠로서, 죽은 아내의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각자의 짝을 만나서 다 나갔으니 아빠도 좋은 짝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들은 소리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저희 키워주셨고 새엄마가 생기면 괜히 저희가 구박받으며 자랄 것이 걱정되셔서 일찍이 재혼을 안 하신 것도 알고 있기에 아빠의 결정을 응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아빠가 젊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혼자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빠가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 줄 알게 되었고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식으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나이가 어느 정도 비슷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 남편보다는 1살 많았고 저에게는 언니뻘인 여자분이셨습니다. 아빠가 타고난 동안인데다가 오랫동안 운동도 하셔서 몸매도 좋고 게다가 옷도 정고 센스 있게 입고 다니시기에 나이 대비 어려 보이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어린 분하고 만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 저와 남편도 모두 놀랐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아빠가 능력이 좋다면서 멋지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직은 다소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아빠 여자친구와 자주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실한 생각은 없지만 추후에 동거는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큰 집은 정리를 하고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도 가시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계신 것이 항상 마음이 쓰였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이사를 하셨고 얼마 안 있다가 여자친구분과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아빠가 없을 때는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도 아빠가 있을 때는 장모님이라고 불렸지만 없을 때는 편하게 누나라고 불렸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오빠들과 달리 저희는 근처에 살았기에 가끔씩 저희 집에 놀려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아빠 욕도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제 아빠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을 잘 알기에 같이 욕도 하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하기에 제 느낌과 달리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탓했지만 그 느낌은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을 해봐도 특별히 이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장기간 지방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자리 이동이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갔기에 제가 대신 남편의 짐을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서랍에 넣으려고 하는데 못 보던 핸드폰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켜보았더니 생전 걸어놓지도 않던 암호가 걸려 있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는 풀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한참을 눌려본 후에야 그 암호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는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는 단 하나. 바로 아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둘이서 통화했던 내역들과
주고받은 메신저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둘의 호칭은 누나 동생. 장모님 사위가 아니라 자기와 여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출장 가 있는 남편 옆에 그 여자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척, 저에게는 친언니같이 챙겨주는 척하면서 가증스럽게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맥주 한 잔을 하자며 밖으로 불렸습니다. 아빠도 같이 나오신다는 것을, 여자들끼리 모임에 눈치 없이 끼지 말라는 핑계와 함께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며 확인해 보더니 엄청 당황해하였습니다. 오해라고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저는 거기 있는 모든 메신저 내용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주고받은 사진들도 다 보았습니다. 언제 둘이서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호텔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잠자리 관련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들까지.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바람인 것이 정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한 후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서 술을 먹거나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가는 길이면 남편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며 매번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넘게 둘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자리까지 가진 지 2년 정도 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하고 잠자리가 뜸해진 것이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이도 들고 신혼도 끝나고 하니 자연스럽게 잠자리 횟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서 그 기운을 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정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사랑해서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차마 그 말을 아빠의 여자친구 입에서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만 남들이 보기에만 유지되고 있는 그 부부관계를 끝내고 제 남편을 놔줄 수 없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남편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아빠와 헤어지고 둘이서 사라져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대답을 피하더군요. 결국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경제력이 좋은 아빠와 대화도 잘 통하면서 젊은 제 남편을 모두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 이혼을 해도 아빠와 저 여자가 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같이는 살지만 각 방을 쓰고 서로 얼굴을 봐도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와 저 여자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유부남입니다.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조언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수리가 끝나고 차를 받았지만 잔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수리는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연식도, 주행거리도 많은 편이어서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아내가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중고차를 알아보았고 적당한 차를 골라서 사려 갔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를 팔면서 안에 있던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등 혹시 나중에 쓸까 싶어서 따로 챙겨서 왔습니다. 요번에 새로 산 차에는 전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차에 쓰던 물건들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에 있던 SD카드를 포맷해서 두기 위해 컴퓨터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최근 사고 영상이 궁금해서 찾기 위해 여러 영상을 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열어보게 된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상 저장되어 있는 약 한 달간의 내용뿐이었지만 아내의 불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요번에 출장 다녀오다가 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내연남이랑 놀려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못하고 난 사고였습니다. 차 안의 영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야한 수준을 넘어 변태스러운 대화로 오고 갔습니다. 그 여행에서 아내는 내연남 친구들을 모두 동시에 상대해 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가 너무 많아서 임신하면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겠다며 지우거나 그냥 남편애라고 생각하고 낳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한테 아내는 그냥 조신하고 순박한 여자였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작 최근 한 달간의 영상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차에서 연결해서 최근 목적지들을 확인해 보니 수많은 펜션들과 모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내를 보면 때릴 것만 같아서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간다고 하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내가 서둘러서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가 외박한다고 하니 이때다 싶어서 내연남 만나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차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고 어떤 남자를 태우고 차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빌라촌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남자를 태웠습니다. 그 후로 아내 차는 근처 무인텔로 들어갔습니다. 한 20분쯤 지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약 1시간쯤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며 아내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집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화들짝 놀라며 잠깐 마트 왔다고 장보고 들어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객실 안에서 황급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연락한다며 아내가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대충 봐도 20대 중반쯤 되는 남자아이들이 다 벗은 채 누워 있었고 누가 봐도 격렬한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는 방 안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제가 남편인지 직감을 한 듯 똥 밟았다며 꿍시렁거리면서 옷을 입었고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더니 자세한 것은 아내한테 물어보라며 저를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바람 피운 것도 평생 생각날 텐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으니 난 잊고 살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번 주말 중으로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장가가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처갓집으로 이혼 소송 관련해서 서류를 보낼 테니 힘들게 소송하지 말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따라 나오며 오해라고 하였지만 그 방안의 상황은 오해가 필요 없는 아주 명쾌한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었고 대화하는 것도 촬영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하였지만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오해한 거라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건 무슨 상황인 건지 그냥 순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오늘 찍은 사진 및 영상 전부를 장모님한테 보내겠다고 하자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주방에서 제 생일에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변명할 기회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처음 호빠를 가게 되었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2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성욕이 강한 여자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짜릿한 게 좋았다면서 그 후로 계속 생각이 나도 참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한 번만 더 다녀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이 봐주는 것도 좋고 여러 명과 동시에 하는 것도 좋다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난 것뿐 사랑하거나 마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끊고 평생 잘못한 거 갚으면서 살 거라며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였고 각방을 쓰면서 지낸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텔에서 보았던 이상한 복장과 도구들 그리고 그놈들과 아내가 뒹굴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하고 있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